이번 시간에는 CSS 3 스펙에 관련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속성들은 이전 버전에도 있었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숙지를 해볼게요. 자, 소스를 보게 되면 그러면 베이직 언더바 background.html 문서가 이제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에디터로 열게 되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마크업들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1번, 2번, 3번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자, example이라는 내용 하위에 백그라운드 1번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1번 클래스를 지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하위 영역의 패딩 공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하이트는 150픽셀로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를 작성해 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의 버전에서는 백그라운드를 복수로 지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의 CSS 3 스펙에서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스 안쪽에 자, 패턴 내용들을 지금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GIF라는 패턴 타입의 백그라운드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타입 그리고 레프트 탑으로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깔리게 되겠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1번 클래스에 지금 패턴 타입이 걸리게 된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CSS 3 스펙에서의 백그라운드가 수업 주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round.png 방식으로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속성들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두 개 걸려 있는 거죠. 라이트 버튼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배경 같은 그런 유형의 백그라운드가 되겠고요. 여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복수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지정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두 개나 아니면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때 쓰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round.png란 이미지가 물론 이제 png란 이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png 이미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위로 올라붙어 있는 이런 두 번째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복수의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때 뭐 다음과 같이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백그라운드 2번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소스를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백그라운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죠. 백그라운드를 분석하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 그리고 보더란 방식으로 지정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두 개로 지정했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이게 적용이 됐겠죠. CSS로 이렇게 자, 왼쪽에 관련된 이제 리피트 속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노 리피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반복되지 않고 지금 영역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복제해서 자, 이렇게 복제하고요. 3번 내용으로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런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저희가 오토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정 값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이 스펙 자체가 CSS 3의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자, 사이즈라는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오토가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2번과 3번은 변경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번과 3번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변경되지 않은 요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수치를 입력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기를 지금처럼 오토 값이 아닌 이렇게 72픽셀, 자, 원래 크기보다 작은 수치를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72픽셀을 입력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유형으로 백그라운드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따른 이제 백그라운드를 5번 타입은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기본적인 이런 프로퍼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5번 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영역으로 자, 일단은 가로 크기 위드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위드를 일단은 200픽셀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200픽셀 정사각형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옵션은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키워드 옵션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크기가 같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가로 크기를 저희가 배우를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는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에 컨테이너 옵션들은 지금처럼 자, 높이에 맞춰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해당하는 요건을 저희가 이제 복사했고요. 자,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유명한 CSS의 속성 값인 커버라는 값으로 지정하는 거죠. 커버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빈 공간이 없이 컨텐츠가 채워지는 것을 커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이제 가로 크기가 길 경우에는 가로 크기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게 되면 200에 300이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 그러면은 수치가 또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세로에 맞춰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때 저희가 이제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근데 CSS 3회 기법으로 적용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게 이제 혼합된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그샘플에 자, 백그라운드 7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볼게요. 자, 적어보게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패딩 정보 자, 15픽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150픽셀을 적었다고 할게요. 아까 전과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적을 때 여기에서는 복수로 적을 수 있어요. URL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미지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round.png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RL도 마찬가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스 안쪽에 round. 지금 두 번째 URL은 또 round.png죠. 이런 식으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수 영역을 지정해 볼게요. 이미지스 그 다음에 pattern.gif 적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관련된 내용들 중에 자, 요번에는 반복에 관련된 속성들을 적어 볼게요. 자, 리피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적어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no repeat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 no repeat라고 적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순서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은 no repeat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도 no repeat고요. 자,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리피트로 적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보게 되면 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위치에 대한 지정 방법이 있죠. 자, 위치에 대한 지정 방법은 레프트 탑, 자, 왼쪽 상단, 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
자, 이때는 이제 두 개의 속성을 연결할 때는 당연히 쉼표가 연결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left 탑이라고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자, 세 개의 백그라운드로 지정이 되는 거죠. 세 개의 백그라운드로 지정돼서요. 자, 요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지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옵션을 정할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옵션을 정하면 그러면은 50픽셀, 첫 번째 것은 50픽셀 지정했고요. 130픽셀, 그 다음에 오토라는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조차도 이제 조정될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CSS의 스펙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CSS 버전인지 CSS 3의 버전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건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유형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URL 첫 번째 유형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걸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에 대한 속성을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no repeat.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no repeat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은 repeat 방식이죠. repeat 방식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에 관련된 이런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쉼표로 쓸게요. 이렇게 쉼표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 탭으로 정렬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레프트 탑 영역으로 볼게요. 레프트 탑. 뭐 일반적인 속성을 이제 연속해서 쓰는 방법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트 버튼. 자, 그 다음에 레프트 탑 그대로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맞죠. 자, 여기까지는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50픽셀을 적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130픽셀 그 다음에 오토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대한 옵션도 한번 적어 봤다고 할게요. 자, 적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표현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이런 속성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액박에 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적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외시키고 자,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스펙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작성이 돼야 그래야지만 이런 그 멀티 백그라운드에 대한 사이즈를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추가 프로퍼티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2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클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